자, 이제 1시간 한 40분 안에 다 정리하고 지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적 측량 파트를 한번 펴보세요. 측량. 요약집은 139페이지. 139페이지 펴보시고, 지적 측량에 나오는 부분을 크게 보면, 첫째 측량 개념. 그래서 측량은 뭐라고 지적 측량을 정의 내렸냐면, 자, 지적 측량이란 토지. 이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여기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토지 표시를 알아야 돼요. 토지 표시. 어떤 것, 그 중에서도 경계, 좌표, 면적. 이 세 가지는 측량, 재보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토지 표시를 이 지적 공부에 어떻게 한다? 등록하기 위해서. 또,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어떻게 한다? 복원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지상에 복원시킬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적 측량. 등록을 위한 측량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느냐?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다. 수행자가 측량을 해서 성과를 결정하죠. 성과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이것을 검사해서, 검사 측량,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검사 측량을 통해서 여기 정확하다고 인정할 때 이걸 등록해 준다 했어요. 이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시키는 것도 지상 측량인데, 복원시킬 때는 이것은 등록된 내용을 손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13가지 중에 복원시키려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보다 복현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이게 뭐예요? 경계본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요 두 가지는 검사 측량 대상이다.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두 가지 기억해 줍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 속에 이런 지적 확정 측량하고 지적 재사 측량을 포함한다라고 용어에 들어가 있어요. 용어에 들어가 있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행자 할 수 없는 측량하면 검사 측량 못한다. 그래서 원래 검사 측량과 재주사 측량 이 두 가지는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는 수행자 못한다. 그러면 검사 측량은 누가 하는 것이냐?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한다. 원칙적으로 지적 소관청이 검사 측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이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3 확인하겠지? 지적 삼각 측량 성과하고 일정 면적을 넘는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게 군 단위나 시, 구 단위별로 이렇게 면적 기준은 새로 들어갔지만 일정 면적을 넘는 지적 확정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 등이 검사한다. 이걸 뺀 나머지 전부 다 누가 한다? 소관청이 검사하는 거. 기본 개념을 알아두는 문제. 여기서 한 세 문제 지금까지 출제가 다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기본 개념만 알아도. 즉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냐 아닌 걸 물어보면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현황 측량 개념과 경계본 측량 개념 알아야 돼요. 검사 측량은 경계본 측량 차이점이 뭐냐? 수행자 실시한 측량을 확인하기 위한 거야.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거죠. 수행자와 다른 방법으로. 경계본 측량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돼. 그래야 원래 위치를 찾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지적 측량 대상,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종류는 총 지적 측량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순서대로 보면 지적공 복구할 때 하는 것이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이게 다 지적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지적 확정 측량, 이런 것들 다 지적 측량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가 알아둘 게 여기서 나온 거 있죠?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검사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또 지적 확정 측량, 그리고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초 측량. 이걸 지적 기준점 측량이라고 해요. 총 13가지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있는 게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이 복현 두 가지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는 거, 검사 측량 수행자 못한다는 거, 물론 재조사 측량도 조문 자체에서 국가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자가 못해요. 그 다음에 이건 지적 확정 측량, 이건 기초 측량. 그래서 측량을 크게 나누면 2대 구분하면 지적 측량을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줘요. 이때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 지적 기준점 3가지. 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기초 측량. 기준점 3가지 있다고 했죠? 지적 삼각점,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3가지. 이 기초 측량을 뺀 나머지 전부 다 세부 측량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측량을 도구별로 나오면 도구별로 뭐 평판이나 전자평판, 경위,
경위측량, 그 다음에 사진, 위성,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건 측량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기, 광파기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 전파기나 광파기 같은 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측량 도구를 말하고, 특히 기초측량의 순서를 물어보면 항상 기초측량은 제일 먼저 뭘 할 땐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측량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준비 및 답사, 그 다음에 선조관계,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그 다음에 마지막 성과표 순서를 이렇게. 계획이 맨 위에 나옵니다. 맨 먼저 계획, 준비, 답사, 그 다음에 선조관계, 성과표 작성. 이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런 거 다 요약집에 다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9페이지 개념 설명했고요. 지금 그 다음 140페이지에 보면 측량의 종 13가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측량 절차는 항상 순서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을 의뢰할 때, 토지 소유자 등이 지역 측량 의뢰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한다 했죠? 지역 측량 수행자. 이 수행자라는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지역 측량 업자를 우리가 지역 측량 수행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의뢰할 때는 수행자한테 의뢰하는 거지, 직접 소관청에 가서 의뢰하는 게 아니다. 지역 소관청은 하나의 검사, 감독만 한다. 그래서 측량을 의뢰하면, 이때 의뢰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러면 다음 날까지 수확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음 날 이 길까지 제출해주고, 이 사람들은 측량 준비 파일 준비를 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를 결정한다. 성과를 누가? 수행자가 결정해. 그럼 이걸 가져와서 검사를 맡는 거예요. 검사를 의뢰하면 소관청에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이때 성과도를 발급해 준다. 성과도를 누구에게? 수행자. 그럼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발급해 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구조가 지역 측량할 때 직접 토지 소유자 등이 소관청에 의뢰할 수 없고, 소관청에서 직접 성과도를 주지도 않는다.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과, 그다음에 수행자 측량 의뢰 받으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측량 기간 문제예요. 기간, 그리고 검사 기간. 그래서 측량 기간, 검사 기간, 원칙적인 건 5일, 검사는 4일. 기준점을 설치할 때 15점 기준, 15점을 초과할 때는 15점이 기본 4일을 줍니다.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하라. 하루씩. 그리고 당사 협의로 별도로 정했을 때는 4분의 3을 측량적으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로 쓴다. 이 내용을 알아두면 됩니다. 원칙 5일 4일. 기준점 설치할 때 15점 기준, 15점까지 4일, 초과할 땐 초과한 4점마다 하루씩 가산. 당사 합의로 별도로 정했을 땐 그 기간에 따르되 그 기간 중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검사로 써라. 그래서 이것이 측량 개념, 대상, 절차.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기타 남은 조금 더 문제 풀고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141페이지까지 설명한 거예요. 141페이지. 자, 우선 앞부분에 오셔서 어디를 보냐. 여러분들 제 문제집 앞부분 오시면 예, 20페이지 펴보세요. 20페이지. 자, 20페이지 보시면 지역 측량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1번 같은 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측량, 지역 측량 아까 경계, 좌표, 면적 결정할 때 지역 측량하지만 토지 이동 사유 중 측량하지 않고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했지? 자, 합병은 경계나 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측량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계 중에 불필요한 것을 말소하고 필요 없는 걸 말소하고 면적은 합산 처리한다 했어.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지역 측량 옳지 못한 거, 지역 측량 개념, 토지를 지역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상에 보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현황 측량의 개념, 도면상 경계와 즉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지상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현황 측량으로 한다. 합병이나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이건 측량하지 않죠. 그런데 실시하지 않는다. 근데 합병 났는데 복구할 땐 복구 측량이 들어갑니다. 즉 복구 측량, 아까 복구 측량이겠죠. 복구할 땐 복구 측량. 그래서 합병은 측량하지 않고
지목 변경도 안 하고, 지번 변경 안 하고, 다만 지역 복구할 땐 자료가 없을 땐 복구 측량 들어가는 거예요. 복구가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측량은 수행자한테 하라고 했죠. 수행자한테 신청하라. 그 다음에 측량 결과의 소유자는 지방지역원의 지역 측량 적금사를 청구할 수 있다. 요 5번도 물론 측량 분쟁, 다툼 이런 게 생기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는데 절차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5번도. 왜 잘못됐다? 어떻게 하라겠죠?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지역측량 적부심사를 청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 번 법이 바뀌었어. 직접 시도지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지금은 거쳐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꼭 써야 됩니다. 조문 내용 그대로. 3번과 5번이 다 부정확합니다. 2번 또 3이라고 쓴 부분 3. 지역측량 규정에 따라 지역측량하지 않고 지역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봐라. 이것도 역시 합병입니다. 1번 토지를 나눈다. 이게 뭐한다? 분할측량. 나눌 때 무슨 측량한다? 분할측량을 반드시 해야 돼. 분할측량. 그 다음에 지역 멸실된 지역공을 복구한다. 이게 뭐야? 복구측량. 복구측량. 측량 필요할 때. 그 다음에 해면을 매립하여 지역공의 신규. 이게 뭐야? 신규 등록 측량. 지역측량 해야 되죠. 도시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로이 토지 등록상을 결정해서 등록하는 경우. 새로이 토지 등록상을 처음으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 측량을 해야 되고, 만약 이미 등록된 토지를 도시개발 사업 등을 했다면 지역 확정 측량을 하는 거예요. 지역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했다면 이건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니까 지역 확정 측량하는 것이고, 바다를 막아서 없던 토지가 생겼다. 그땐 신규 등록 측량해야 돼. 그 다음에 주택 조성 사업 단지로 대당이 필지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합병. 이런 문제들. 그 다음 오른쪽 4번이라고 쓴 부분 보겠습니다. 24에. 자, 보시면 지역 측량해야 하는 경우 아닌 거. 1번 측량 성과를 검사한다. 이게 뭐라고? 검사 측량. 지역 측량 속에 들어가죠. 검사 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경계 복원 측량. 지역 측량이죠.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 즉 지역 도의미화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이걸 뭐라 해서 지적 현황 측량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의성기준점, 공공기준점은 지적기준점이 아니야.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뭐라고 한다? 기초측량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기준점엔 뭐가 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으므로 의성기준점이나 또는 지금 거기 본 공공기준점은 지적기준점 자체가 아니다. 지역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 등록을 말소한 경우로서 이게 뭐야? 등록 말소 측량. 여기서 말소 측량 하나 빠졌네. 등록 말소할 때 등록 말소 측량. 일부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등록 말소 측량. 자, 5라고 쓴 부분 이런 건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라고 쓴 부분이 현황 측량 기본 개념 다시 물어봤죠. 그래서 1번 지상 건축물 등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 현황 측량의 개념입니다. 근데 2번, 자, 토지를 지역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일 때 신규 등록 측량이죠. 또 지역 측량 기본 개념도 토지를 등록하거나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했으니까 지역 측량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3번 같은 경우는 한 필지, 두 필지 나눈다. 분할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 측량 성과에 대해 검사한다. 이건 검사 측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이걸 경계복원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역 측량 종류는 이렇게 13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 밑에 있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경계복원 측량, 현황 측량, 검사 측량, 재수사 측량, 지역 확정 측량, 기초 측량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다음에 넘어가서 7이라고 쓴 부분 보세요. 맨 위 2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 때 매수인 요청에 의해서 매도인이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지역 공무상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주고자 할 때 이게 뭐라? 경계복원 측량. 경계 측량이야. 경계복원 측량은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경계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도 경계복원 측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라고 쓴 부분을 봅니다. 9. 이거 최근에 나온 9. 자, 지적 측량을 실시할 대상으로 틀린 거. 이건 최근에
용어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출제한 거였어요.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는 경우 이게 뭐라고 하죠? 지적 제조사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 수행자는 못한다 했죠. 그럼 2번 수행자 실시한 성과에 대해서 소관청이 검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검사 측량, 검사 측량. 그다음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보관하기 표시하기 위해서 측량. 연속 지적도라는 것은 측량하지 않고 도면상 경계점들을 파일상 그 파일에 있는 경계를 연결해서 작성한 것인데 지적 측량 활용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용어에서. 용어 정의 다시 한번 보세요. 연속 지적도 맨 앞에 보시면 자, 어딜 잠깐 보시냐면 9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연속 지적도라고 나올 겁니다. 연속 지적도. 93페이지 연속 지적도란 용어 정의에서 보시면 93페이지입니다. 연속 지적도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해 작성한 도면인데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없는 도면을 말한다. 이렇게 지적 측량 관련이 없어. 이거는 그렇게 연속 지적도 개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지문에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9번 표시 9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3번 연속 지적도 이건 지적 측량하지 않고 4번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의 등등 경계와 대비하여 이건 뭐라고 한다? 지적 현황 측량, 현황 측량. 5번처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건 전부 다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은 항상 용어가 따라다닌다 했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요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들어가는 사업이 굉장히 종류 많은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말이 나온다고? 지적 확정 측량. 경우의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반대로 놔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를 한다. 요 세 가지 단어들은 용어들은 세트로 따라다니는 표현들이다 라고 했죠.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세트로 따라다니. 처음부터 끝까지. 맨 앞에서, 지적 앞에서 끝까지 따라다니는 말들이. 같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이라고 쓴 부분, 23페이지 11이라고 나온 부분. 지역 측량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라. 자, 등록 전환할 때 측량한다고 했지? 등록 전환 측량. 그 다음에 분할을 신규 등록할 때 측량하죠?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변경, 측량과 무관합니다. 행정구역 변경. 그다음 토지 합 분할 측량해야 되죠? 등록 말소 측량합니다. 축척 변경 측량하죠?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해서 이때 뭘 한다 했지? 지적 확정 측량. 방금 얘기했죠? 지적 확정 측량. 합병 측량하지 않는다 이거. 측량 기준점 표시 설치 이게 뭐야? 기초 측량. 기초 측량. 그 다음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시킨다. 경계본 측량.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이게 뭐야? 지적 현황 측량. 소관청의 지번 변경 이건 경계좌표 면적과 아무 관련이 없죠. 측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아무 관련이 없어요. 경계좌표 면적과 측량과 무관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변경, 합병,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은 측량과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12번 2번 요거 하나만 보고 나머지 안 받을 게 굉장히 많아요. 자 12번 문제 책 24페이지 맨 위에는 지역 측량 크게 두 가지 나누면 어떻게 나온다 했지 아까? 기초 측량과 측량 이되고 나면 세부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 기초 측량, 나머지 모두 다 세부 측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눠주고.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눈다. 요거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18이라고 쓰는 거 측량 절차부터 18. 자, 지역 측량 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신청권자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나 대위권자도 다 측량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측량 신청은 현재 측량 수행자한테 아까 측량 절차에서 항상 이 수행자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다 의뢰한다 수행자한테. 그 다음 지역 측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입증. 이런 지역 측량 수행자는 관공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수수료를 받을 때 뭘 받아야 현금을 받아야지 종이 쪽지 받아 어디다 쓸 거예요. 예, 이런 한국 국토정보공사 돈 갖다 입금시켜야 됩니다. 측량 비용을 입금시켜야 되지 종이 쪽지 갖다 줘 대신 갖다 측량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 수입 증치가 아니고 참 현금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물론 현금세 수표도 들어가 있어요. 은행에 납부하고는 은행에 납부하고 한국 국토정보공사 계좌라도 입금시켜버리면 돼요. 그 다음 신청을 받은 수행자는 수행 계획서를 원칙적으로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내라겠다. 소유자 신청하여야 함에도 신청하지 않아 소관청이 직권으로 측량할 때 소유자부터 비용을 징수합니다. 다만 아까 뭐 어떤 거? 등록 말소의 경우 일체 비용 징수 않는다. 등록 말소는. 바다로 돼서 말소할 때 일체 비용 징수하지 않아요. 요거만 알면 되겠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26페이지 19번하고 쓴 부분. 자, 이게 18로 되어 있는 거 19번입니다. 이제 실진 18 정도 돼요. 번호 하나 건너뛰어가지고. 자, 지역 측량 의뢰에 대해서 틀린 걸 찾아봐라. 이런 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기출됐던 것이고 실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한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땐 지역 측량 수행자가 측량 의뢰해야 된다. 왜? 분할 측량해야 되니까. 분할 측량할 땐 누구한테 의뢰한다? 분할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 그 다음 지역 측량을 의뢰한 자는 측량 의뢰서 의뢰 사유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낸다? 수행자한테. 그다음 수행자는 의뢰 받으면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소관청에. 다음 날 소관청. 이거를 시 도지사한테 낸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다음 날 소관청. 기준점 서지 않고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측량 기간은 5일, 검사는 4일이다. 원칙적인 기간이죠. 5일, 4일. 5일, 4일. 암기해야 됩니다. 측량 의뢰인과 측량 수행자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했을 땐 전체 기간 중에서 4분의 2, 3을 측량경으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용으로 써라. 4분의 3, 4분의 1. 5번이 틀린 겁니다. 바로 밑에 나온 20이라고 쓴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1번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고 측량 방법으로서 평파이나 전자평판, 경호의, 전파기, 광파기, 사진이나 위성 이런 게 있다. 이때 사진, 항공사진 말하는 겁니다. GPS를 통한 위성 이런 것들이 다 측량 방법, 도구에 속하는 것들. 그 다음에 2번 수행자가 측량 의뢰 받으면 기간, 일자, 수수료를 적은 계획서를 언제?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소관청에.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시도자가 아닙니다. 소관청. 2번이 틀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5일, 4일 3번 똑같은 말이고 4번 지역공원 복구, 신규 등록전환 축적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세부 측량이죠. 기초 측량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부 측량했을 땐 필지마다 면적을 정하고 그다음 기준점 측량 순서 이게 막 기초 측량을 말하는 겁니다. 지적 기준점 설치하는 걸 다른 말로 기준점 측량 내지 기초 측량. 제일 먼저 뭐 한다 했지? 계획. 그다음에 준비 및 답사. 그다음 뭐라고? 선조 관계.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이런 순서 들어가는 거예요. 조표 작성 빠졌네 이게. 실제 기출됐을 땐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에서는 그 순서를 다 정해놨죠. 어디? 아까 바로 뒤에 표시된 건데 14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기초 측량, 지적 기준점 측량 절차에서 순서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선점 및 조표 작성 그 다음 선점 및 준비 및 현지 답사 그 밑에 보세요.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성과표. 그래서 선조관계만 암기하면 돼. 계획, 준비, 선조관계, 성과표. 이해되죠? 기초 측량 순서가 나오면 이런 순서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한번 지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27페이지 기간 계산 문제 21이라고 쓴 부분은 그냥 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지역 측량의 측량 기간 원칙이 며칠이라고 했죠? 5일. 검사는 며칠? 4일. 다만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이나 검사를 할 때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땐 4일이고 15점을 초과할 땐 초과는 4점마다 4점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줘라.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별도로 정했다면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을 측량 기간으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 기간으로 써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문제는 구체로 계산해봐라. 뭐냐? 자, 경계본 측량을 수행자에 의뢰했을 때 자, 지금 검사 기간을 제외한 측량 기간점 계산해봐라. 그러면 기준점을 몇 점 설치한다 해서 16점. 그럼 원칙 며칠에다가 5일 기본 줄라고 했더니 기준점 설치니까 가산이 됩니다. 여기서 5일에다가 16점을 설치했어. 16점. 그럼 몇 점? 15점까지 4일이 더 추가되는 거야.
이걸 초과하는 게 지금 한 점이 초과됐지? 초과할 때 4점까지마다 하루씩 가산하니까 0.25, 즉 1이 안 되면 전부 다 1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 설치할 때 5일이 소요됩니다. 이 얘기는 16점, 17점, 18점, 19점까지가 하루 걸린다는 거예요. 20점, 21, 22, 23까지 이틀 더 소요되고 24, 25, 26, 27까지 3일 여기서 추가될 때 초과한 4점까지마다 하루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일 소요되니까 원칙 5일이다가 기준점 설치에 들어간 5일 더 추가되니까 며칠 되느냐? 10일입니다. 10일. 측량 기간은 10일. 검사 측량도 똑같이 5일이 추가되는 거죠? 검사 측량요? 예. 네. 일반 측량하고 네. 두 가지로 하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측량 기간을 계산할 때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있으면 이 기준점을 설치했단 말이 나오면 이거는 양쪽에 똑같이 가산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건 경계본 측량이 무슨 무슨 측량한다고 했어? 지금 경계본 측량한다고 보세요. 경계본 측량 뭐지 않는다고 이건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경우 가산하지 말아야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만 물어봤어? 측량 기간만 물어봤잖아. 측량 기간. 검사 대상이 아니니까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5일에다가 지금 5일을 가산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일반적으로 요 측량 검사 기간에다 이 기준점은 다 공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측량 기간도 가산, 여기도 가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 맨 밑에 23이라고 쓴 부분 보세요. 자, 이건 당사 별도로 합의를 했어. 얼마로? 20일. 이때 뭘 구하려냐? 검사 기간을 물어봤네. 합의로 별도로 정했을 때 검사는 며칠? 4분의 1이잖아. 4분의 3은 측량기간. 그럼 20일 곱하기 측량기간 4분의 3 했더니 15일은 측량기간. 여기 곱하기 4분의 1 했더니 5일은 검사기간. 그래서 측량기간을 물어봤으면 15일이라고 하면 되고 검사를 물어봤으면 5일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4등분해서 3대1로 나눠주는 거예요. 21, 기출 26회 나왔던 검사를 물어봤으니까 5일이라고 하면 된다. 넘어가서 자, 그 다음 24라고 쓰는 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측량 성과에 대해 시도의사,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부터 검사받지 않은 거, 아까 검사받지 않은 거 뭐라고 했어? 복현.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돼.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복현. 여기 해당되는 게 뭐야? 현황 측량 밖에 없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측량은 검사 측량이지만 또 재조사 측량을 국가가 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조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경계본 측량과 현황 측량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은 원칙은 소관청이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장 하는 거 삼확, 즉 삼각 측량 성과, 즉 확정 측량 성과 이 두 가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 내용은 요약집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돼서 기준점 문제는 여러분들 뭐만 알아두면 되냐면 143페이지 요약집 보세요. 요약집 143페이지 보면 지적기준점이라고 쓴 부분이 나와. 지적기준점. 거기 보시면 지적기준점은 자, 시도지사 소관청이 지역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한 측량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 기준점엔 세 가지가 있더라.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그 설치되는 점 간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도근점의 개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 설치할 때 그 표지라고 쓴 부분 땅에다 할 시설물을 말합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도근점에 대해서 측량 기준점을 정한 지적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 이걸 설치하는데, 지적 소관청이 삼각점을 설치 변경했을 때는 삼각점 성과를 관리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준점 성과란 말 쓰면은 설치한 표지 위치를 도면에 그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 성과 관련해서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두 가지 보조점과 도군점은 소관청이 둘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기준점 성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청구할 때는 삼각점은 원래 시도지사한테 청구하는데 전산화가 됐으므로 소관청에 신청해도 된다 이런 얘기야. 추가된 부분이고 나머지 보조점과 도군점은 소관청에 신청하면 돼요. 요 내용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는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더 이상은 출제 안 되니까 볼 필요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측량 수행자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등록된 지역측량 업자가 있는데 이런 지역측량 업자의 요건과 그 다음에 결격 사유니 이런 건 요새는 안 돼요. 그리고 현장 측량할 때 토지 출입할 때 또 사용하거나 장애물 제거할 때 뭐 나무를 제거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요새는 안 돼. 그런 문제 보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다 빼려고 하다가 혹시 몰라서 이거 놔둔 거 안 나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보지 안 해도 지금 두 문제 냈는데 이렇게 좋은 문제가 많은데 엉뚱한데 그런 데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다면 29페이지 그 26이라고 쓴 부분 그 부분은 기준점 성과 및 보관 및 열람 관련된 거 이런 건 여기까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둡니다. 요 하나만. 자,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 즉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아까 그 도표를 얘기해 줬죠. 지역 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게 출제 당시는 맞았지만 지금은 또는 소관청해도 된다. 이렇게 바뀐 거 하나 추가돼서 지역 시도지사 또는 지역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어요. 둘 다 됩니다. 삼각점 성과는. 근데 3번처럼 지역 삼각 보조점이나 4번처럼 도군점 성과는 이건 소관청에 신청해야 돼. 아까 도표 봤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지적기준점 성과 열람 등본 발급받으려는 자가 소관청이 아니고 수행자. 이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한테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까 관공서인 소관청이나 시도사 쪽에 연결이 안 된 수행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5번은 그 당시 완전히 틀린 문제였었고 지금 법의 개정으로 2번에서도 시도의사 또는 소관청도 추가됐다는 사실만 알아두면 됩니다. 나머지 밑에는 문제 다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 넘어가서 손실보상 문제도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가서 이제 지적우연에 관련된 거. 요거는 이제 요약집을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146페이지 보세요. 146페이지. 자,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바로 측량 적부심사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위원회를 만들어놨어요. 지적 측량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위원회. 법원에 가봐야 해결 못합니다. 판사들이 측량 전문 지식도 없어요. 분쟁 해결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적위원회는 크게 보면 자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였고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요 지방지적위원회가 1심, 중앙지적위원회 2심인 재심 역할을 하는데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측량적부 재심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146페이지에 그 도표를 보시면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하나밖에 안 씁니다. 측량적부심사만 의결하는데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에 대한 재심사, 이게 중요한 기능이고 이거 말고도 정책개발 및 업무 개선, 측량기술 연구개발, 기술자 양성 및 기술자 징계 관련된 내용 이런 사항들 다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지원 기능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구성은 자 인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이야. 이건 아까 축척변경위원회와 같습니다만 이 지적위원회는 상설기구야. 축척변경 임시기구 할 때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은 여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담당 공무원들이 당연직입니다. 담당 국장위원장, 담당 과장이 부위원장. 나머지 위원 전문가 중에서 위촉을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이니까 임기가 없어요. 다만 이 나머지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상설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는 거예요.
제척사유, 이게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척이니 기피니 회피제도가 있다. 제척, 뭐 기피, 회피 이런 제도.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우연히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만약 친족관계 있거나 지금 청구한 사람과 형이 앉아 심판하고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배우자가 들어가 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런 친인척관계, 또 자기가 어떤 결정 해놓고 지가 심판하러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제척이야. 이런 데는 당연히 법률상 하면 안 된다. 이걸 제척이라고 그래요. 판사가 자기가 일을 저지른 거야. 내가 재판을 앉아 딱 앉아 있어. 자기 사건을 자기가 재판해. 또 판사가 재판을 보니까 자기 부인이와 배우자가 와 있어. 내가 심판할게. 이 누가 믿겠어?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어? 이런 거 안 된다. 이게 뭐야? 개념이 제척. 그다음에 기피라는 것은 뭐냐? 당사자가 난 저 의원, 저 심판관, 저 사람이 있으면 난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걸 기피라고 그래. 회피는 심판관이 스스로 양심이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물러날게. 이게 뭐야? 회피야. 개념상. 알았어요? 이해가요?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친인척관계. 기피는 당사자가 보니까 나하고 원수지간인 사람이 앉아있네. 지금 재판관은. 공정성을 기할 수 없어. 대대로 우리 집안 내내 저 집안하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판사로 앉아있어. 의원으로 앉아있어. 이건 믿을 수 없어.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회피는 의원이 스스로 자기가 양심상 일을 저지르려고 재판으로 들어가서 앉아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란 얘기예요. 이게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이런 제도가 지금 여기 지적위원회 여기도 똑같이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 제척이라는 사유를 보면 우연이나 그 배우자, 우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한 그 당사자가 됐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성 해치죠. 우연히 해당한 그 당사 친족관계에 있다. 믿을 수 없어요. 우연히 해당한 건 직접 증언했거나 감정 지가 해놨다. 그리고 제가 심판하겠다. 믿을 수 없어. 우연히 속한 법인 단체 등이 당사자야. 역시 자기가 속한 단체가 당사자라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어. 우연히 해당 안건 원인된 처분을 직접 해놓고 나서 재판하러 앉아있어. 이런 건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공정성을 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척사유다. 그 다음 회의 절차. 위원장이 소집해라. 위원장이 부득이하면 부위원장이 해라. 부위원장이 못하면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 순서, 대행 순서야 위원장, 부위원장 지명받은 사람. 회의 절차.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찬성 의결. 일반 정족수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땐 일시장소 안건 5일 전까지, 최근에 나와서 이걸 7일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해라.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라. 그래서 그 절차를 보면 그 그림도 그려놨지만 다시 정확하게 도표를 다시 설명한 거는 다음 페이지 보세요. 148페이지. 거기 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에요. 조문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자기가 바꿔서 하면 안 돼요. 자, 즉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인접토지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 이런 사람 측량에 다툼이 있을 때는 항상 뭐라고 표현했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각 시도마다 뭐가 있어?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여기 뭘 청구한다? 이렇게 적부심사를 청구한대. 내부적으로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요 청구서를 낼 때 경위서와 그 다음에 성과도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주면 내부적으로 시도지사가 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30일 이내에 회부해줍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는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 1차원에서 30일 연장 가능하다. 한 번.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참석 위원 전원이 서명란한 의결서 직접 주지 않고 반대 거꾸로 가면 이쪽으로 그대로 보내. 이쪽 보낼 때는 지체 없이. 그럼 시도지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줘라. 이게 1심에 1심. 여기서 구제 받았으면 지적 소관청에 보관되어 있는 이 소관청에는 지적공구상의 경계나 면적이나 좌표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송부를 여기다 해줘요. 송부. 며칠 내에 없습니다. 송부를 해주면 여기서 이 내용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직권정정하더라. 아까 직권정정 사유
여섯 번째 지적의 의견에 따라 정정할 때 직권정령 한다겠죠. 여기에 불복할 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3세판인데 두 번까지 가능해. 그래서 자, 재심사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여기 뭐가 있다? 중앙지적위원회 여기다가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자, 내부적 과정은 똑같습니다. 장관이 해부할 때는 30일 이내, 위원회 의결할 때는 60일 이내, 연장할 때 1차 30일에 한 번만 의결하면 의결서를 지체 없이 장관은 7일 이내 청구 및 이해관계네요. 또 사본을 여기 시도지사한테 보내줘야 돼요. 사본. 그러면 중앙지적인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인 사본과 합쳐서 어디 소관청에 송부하고 소관청에서는 지적공부상 경계조합 표면적으로 더한다. 직권으로 정정하게 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몇 개죠? 없죠? 자, 보세요. 청구인 누구라고?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 자, 적부심사 1심. 이게 재심. 이게 2심이고, 이게 1심이에요. 이게 1심. 두 번에 걸쳐 심판받는 거예요. 자,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90일 내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내부적으로 시도지사가 위원회 보낼 땐 30일 이내, 의결할 땐 60일 내, 연장할 땐 30일 한 번만 의결하면 지체 없이 거꾸로 이걸 그대로 가야 돼.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럼 이 시도지사는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네. 알았어요? 이걸 그대로 준용한 거예요. 여기는 준용. 똑같아요. 머릿속에 틀을 딱 잡아놔야 숫자들이 보여. 숫자 몇 개 없지? 그렇죠?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90일 요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 다 해보면 돼. 굳이 뭐 어렵게 막 암기하려면 머릿속에 한번 틀을 딱 잡아놓으면 머릿속에 이 그림이 떠오르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보겠죠. 자, 어디 보시냐면 30페이지 30번 문제라고 쓴 거 29인데 이게 30이라고 쓴 거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거. 자, 갑자기 왜 축척변경이 나올까요? 축척변경은 축척변이 위원회 서는 거예요. 지적권 아무 상관없이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에 대한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 방안이나 징계 문제나 기술연구 배경 이런 걸 연구한다고 했어요. 다음 31이라고 쓴 부분 보세요.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상. 지방지적위원회는 뭐밖에 안 한다? 적부심사. 이거 하나밖에 안 한다. 그렇지? 그래서 1번만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32라고 쓴 부분 31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절차.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당연직 부위원장. 자,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활동을 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이야. 제적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찬성, 의결. 그 다음에 회의 소집할 때 일시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통지하라. 이렇게 5일 전까지. 이걸 7일로 바꿔서 최근에 한번 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나온 것도 최근에 출제된 건데 26회 때 나온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걸 물어봐.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뭐냐? 이게 뭐야? 지방지적위원회. 겨우 이렇게 문제 낸 거예요. 이런 정도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나온 것도 제척사유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제척. 이거 아까 자기와 이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관계. 이거 제척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원이 해당한 건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증언, 진술, 감정을 직접 했거나 또는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한 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보고받거나 이거는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한 건이 당사자 대리인이 됐다? 안 됩니다. 위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한 건이 당사자?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다 제척사유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냐 35라고 쓴 부분을 보겠습니다. 35 측량,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자, 이거 숫자들 머릿속에서 딱 생각하면서 이거 보여야 돼요.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하면
30일 내에 여기 제출하면 30일 내에 지방지원에 해부해라. 그다음 적부심사 청구서 해부받은 지방지역에는 60일 내에 심의 의결해라.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때는 여기서는 불복할 때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한다 했지. 그래서 90일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렇게 하면 다 틀려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3번 틀렸고 4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 송받으면 시도지사는 여기서 의결 받으면 어떻게 한다?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에 되게.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 의결하게 되면 의결서 작성해서 어디로? 지체 없이 여기 어디로? 시도지사에게 거꾸로. 그래서 3번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36이라고 쓴 부분도 보겠습니다. 옳은 걸 찾으세요. 옳은 거.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등은 측량 성과를 첨부해서 소관청에 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아니고 어디다?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돼. 즉 시도지사 일단 청구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지적 측량 적부심사는 측량 성과 판결문 등을 첨부해야 된다. 자, 지적 측량 성과 적부심사 청구할 때는 측량을 실시해 성과를 첨부하지만 판결문은 들어갈 이유가 없죠. 판결문이 갑자기 여기서 왜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송받은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 이쪽 거꾸로 보낼 때는 7일 이내, 7일.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재심사를 하겠으면 이거는 90일 이내 어떻게 한다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표현을 써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중앙지적 직접 내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것이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의결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의결서를 지적 의결 누구한테? 장관에게 보내 직접 또 소관청 이런 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직접 장관에게 보냅니다. 거꾸로 온 루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적위원회 및 측량 적부심사 대만 설명 옳은 걸 찾으라. 지방지적위원회 심사 결과 측량 성과 옳은 경우에 소관청은 지역공무 등록상을 직권적으로 옳다면 측량 정확하다면 신청한 사람들이 구제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은 거지. 그럼 이거 정정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개념. 측량 다툼이 생겨서 청구한 사람이 구제를 받아야 고치는 거야. 구제받지 못했다는 건 기준에 등록된 경계좌표 면적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원 뭐라고?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청구사항의 심의. 재심사의 심의 의결을 위한 거죠. 그 다음 중앙지원위원장 회의 소집할 때 일시항소한 건은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라고. 이건 맞고. 4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할 때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수행자는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자 갑자기 측량하라고 심사 청구하다가 재심사를 또 넘어갔네. 전혀 안 맞는 소리라고 있어요. 엇갈려서 다 틀린 것이고. 그 다음 5번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도 90일 내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주라 했지.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감하게 여러 번 개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15일 때 왔다 갔다 몇 번 바뀌었어. 그래서 적부심사 청구를 어떻게 하냐 물으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한다. 여기 불복할 때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아셨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도지사나 장관이 보낼 때는 30일, 의결 때는 60일, 연장할 때는 30일, 의결서 거꾸로 올 때는 지체 없이, 청문회 볼 때는 7일. 이거를 기억해 주면 돼. 어려워요?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 기억되지요? 이 루트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이게 생각이 나는 거지. 마구잡이로 조문 암기해가지고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림을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를 이걸 도식화 시켜놔야 돼. 그래야 기억이 나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적은 요 정도, 특히 지적 측량 같은 지금 한 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고도 남아요. 여기 두 문제 나오는데 뭐 더 할 게 뭐 있어요? 예. 예? 여기 청구서를 낼 때 지역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고 이걸 측량 분쟁을 이걸 청구하게 된 경위서 같은 걸 내게 돼 있어요. 뭐 이러이러한 사유를 내게 됐다. 이렇게 내주면 여기서 이거를 처리해 줍니다. 그건 시험 문제 거기까지 안 나와. 또 궁금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이 정도만 정리해주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 하고 다음번에 이제 등기 파트로 들어갈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